아들 결혼 앞에서 처음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값이 얼마인지 계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했죠. 아들 결혼인데 기쁘기만 해야 하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일찍 눈이 떠졌고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를 마실까 하다 말고 속이 쓰릴까봐 그냥 물로 대신했네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괜히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튀지 않게, 말 많지 않게, 괜히 문제 만들지 않게. 아들 키우는 동안에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안 했고 부족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쁘다, 좋다, 축하한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계산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지? 내 노후는 괜찮을까? 그 생각들이 기쁨보다 먼저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가는 길,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괜히 농담 하나 던졌다가도 제가 웃지 않으면 바로 멈췄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상대 어른들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고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아이가 착하다는 이야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웃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식탁 위에 무언가가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제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찻잔을 잡고 있던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보여서요. 아들이 불편해질까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대출, 병원비, 아직 끝나지 않은 걱정들. 그 질문 하나에 제 인생이 한꺼번에 불려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부터 따지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축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계속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해야 하는 사람일까? 엄마라서, 아들 결혼이니까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더 조용해야 하는 걸까? 그날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말다툼도 없었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상견례가 그냥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할 줄은, 그리고 그 계산이 제 마음부터 무너뜨릴 줄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될까요? 저는 그날 또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 뒤에 늘 따라오는 계산이 있었으니까요. 돈,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 집에 돌아와도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마음이 덮이지 않더군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부담되면 안 해도 돼.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위로라기보다는 선택을 제 손에 다시 쥐어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하면 더 좋다. 엄마라면
당연히 하겠지.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더군요.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는 내 인생도 챙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돈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결혼 자금의 일부를 보태면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들은 편해질 겁니다. 결혼 준비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하지만 보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조금 편해질지 모릅니다. 병원비 걱정도 덜고 노후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신 제 마음 어딘가에 이름 모를 가시가 하나 박힐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떤 엄마로 남을까? 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외면한 사람.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만 보고 따라오던 아이였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아이의 인생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로 늙어간다는 걸까요? 시간은 새벽으로 흘러가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었겠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통장과 사진 사이에서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라고, 부모는 거기까지라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마라는 이름은 선을 쉽게 긋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물러서기로요.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니면 또 다른 후회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아니라는 것. 아들의 결혼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선택은 곧 또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저는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새벽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돕겠습니다. 그 문장을 꺼내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선을 긋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상대 어른의 얼굴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고 기뻐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아 역시 그렇지 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상황인데 그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여지가 생겼다는 말, 더 요구해도 된다는 확신 같은 말이었죠.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들어버린 이야기였죠. 아는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상대 집도 사실 넉넉하지 않다는 것.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지만 실상은 여기저기 빠듯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나치게 조심스럽던 태도, 비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말을 흐리던 순간들, 요즘 다들 힘들죠 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하던 모습,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성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쪽도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쪽을요. 도와줄 거라고, 당연히 감당해 줄 거라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보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았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기분. 어차피 엄마니까, 어차피 부모니까, 결국은 해줄 거니까. 그 생각이 제 가슴 안으로 천천히 깊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엄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끼리도 많이 줄일 거야. 아들의 말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마냥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아니,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닐까? 부모는 모르는 걸 대신 감당해주는 사람이라는 말,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자꾸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 어른이 계산서를 바라보는 시선,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때 은근히 흘리던 말들, 요즘은 부모 도움 없이는 쉽지 않죠. 그 말이 위로인지 기대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전달되는 기대, 그게 저를 조금씩 지치게 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이럴 때 유난히 무겁습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받아들이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되면 이 기대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금 한번 선을 넘기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축복만 하고 웃고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다는 것. 보이지 않던 진짜 이야기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선택을 저에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분명한 말들이 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넘기면 되겠지. 이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용히 쌓이다가 가장 아픈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서로 조금은 편해졌다고 착각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식당은 깔끔했고 음식도 정갈했죠. 괜히 비싼 곳을 골랐다는 생각에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웃고 넘기자.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다느니,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느니 그저 흘려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집 있잖아요. 상대 어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시세가 더 올라서요. 저는 그 말 다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말, 그리고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주시면 아이들 시작이 훨씬 편하지 않겠나 해서요. 이번엔 금액이 나왔습니다.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애매하지도 않았고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젓가락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식탁 위에 무거운 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서운함보다는 허탈함이었겠죠. 그때였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저희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말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밀어낸 것도 아닌데 혼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며 수없이 견뎌온 그 시간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키우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계산하며 얼마를 포기했는지, 남편이 아프고 나서 밤마다 어떤 생각으로 천장을 바라봤는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멈추면 다시 참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남편 아프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부담 줄까 봐요. 힘들다고 말하면 그 애가 더 힘들어질까 봐요.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더 울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 아니요,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상대 어른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조용히 살아왔다는 걸,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식사는 제대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남긴 채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왜 이제야 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게 늘 정답은 아니라는 걸, 조용히 사는 게 항상 좋은 엄마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폭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날의 말이 누군가에겐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다음 만남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첫 번째 외침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혼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처음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수십 번을 뒤척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 단단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각오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걸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어른들 없이 아들과 나 그리고 예비 며느리 둘이서요.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와 정리되지 않은 서류 몇 장.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현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무리해서 시작하는 결혼은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 가슴 안에서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이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을 하나씩 꺼내놓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만은 지키고 싶은지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부를 도와줄 수는 없어. 말을 내뱉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보태줄 수 있어. 그 말은 미안함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허락한 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소박해졌습니다. 넓은 예식장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 울려 퍼진 음악보다 내 귀에 더 크게 남은 건 아들의 숨소리였습니다. 입장 직전 아들은 내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죠? 그 질문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이 괜찮은지, 이 선택이 괜찮은지, 그리고 엄마 마음이 괜찮은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그 말은 아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건네는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앨범 속으로 들어갔고 일상은 다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나는 예전처럼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별일 없는 날이었고 특별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아들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엄마 그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이 정리되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참지 않아도 사랑은 남을 수 있다는 것.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내 삶을 비워두지 않겠다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내 노후를 생각했고 내 시간을 계획했고 내 마음의 크기를 정해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 뒤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이 따라오죠. 그 선택이 언젠가는 또 다른 갈등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